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내년 상반기 코스피 2800을 갑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보통 이제 강세장을 앞두고 전후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까지 많이 걱정했었던 이 불확실성은 뭐였죠? 자, 금리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마찬가지지만 FOMC 파월의 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시점이고 금리에 대한 가이드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최소 0.75% 금리 인하를 내년도에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자, 직접적인 내년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년도 이제 경제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더 되든지 혹은 금리 동결이 한 번 더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우려하던 이 불확실성은 확실하게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언급했었던 파월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주도주 섹터가 명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 지금 가장 잘 오르는 섹터는 여기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체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뭡니까? 뭐니 뭐니 해도 반도체 쪽이죠. 그죠? 그래서 반도체 주도주 섹터가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추가적으로도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섹터별로 순환매가 동반된다. 자, 반도체만 움직일 수는 없겠죠.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코스피 2800, 길게는 3000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다른 섹터에서도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화장품, 2차 전지, 그쵸? 뭐 로봇, 뭐 화학, 철강, 조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쪽만 너무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가되 반도체 위주로 올라가되 다른 쪽에서도 수급 유입이 지속적으로 되는 전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호재가 없어도 저평가 섹터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저는 2차 전지를 그런 예로 들어드리고 싶은데 물론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반등세가 이렇게 뭐 5%, 많게는 뭐 10%까지 일별 주가 현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이유가 강세장의 전초 증상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 쪽은 리튬 가격이 지금 하향 안정화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닥 가격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 그죠? 자, 그리고 배터리 업체 쪽에서도 사실상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 어떤 시그널도 보여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강세장이 나오기 직전에 보통 패턴이 이렇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주도주 섹터가 나타납니다. 1년 내내 반도체만 오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주도주 섹터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물려줄 대상이 후보군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 나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자, 따라서 반도체는 내년도 제가 상반기까지는 정말 관심을 크게 두시고 하다못해 지금 특히나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4월달 부분 이전까지는 반도체 강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1분기 실적 발표 이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상 지금 컨센을 좀 잡혀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너무나 높은 컨센이 혹여나 잡혀 있게 되면 보통 어닝 쇼크가 나올 경우 시장에서 급락이 나오곤 하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뭐 3분기까지는 2조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찍었었던 삼성전자가 4분기에 3조 5천억으로 좀 늘어날 것 같아요. 단 4분기 실적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은 다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도 1월달, 내년도 이제 1분기죠.
내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5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컨센을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 시장 폭락을 우리가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4월달 이전까지 반도체를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시키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반도체는 지금 현재 HBM뿐만 아니라 EUV도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 쪽과 또 협력 모델을 또 같이 그렸고 EUV 장비는 사실 우리나라가 TSMC보다도 2배 이상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략 한 40대, 50대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자, 지금 TSMC는 100대가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2배 정도의 격차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EUV 쪽도 지금 서서히 뭐 펠리클, 그죠? 이런 것들 지금 블랭크 마스크, EUV용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FST, SNS텍 이런 것들도 움직였죠. 거기에 따른 뭐 포토레지스트 생산하는 동진세미캠도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열풍도 같이 불기 시작했고 최근에 가장 또 유망한 또 테마로 불렸던 CXL, 그죠? CXL까지 같이 지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뭐 하나만 급등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분류 테마들을 모두 급등시키고 있는 패턴이에요. 자, 그럼 내년도엔 뭘 봐야 되냐? 결론적으로 D램과 낸드 부분에 반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적인 반등과 지금 현재 또 가동률 증가에 따른 이런 또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모아 나가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D램 낸드의 AI 폰까지 갤럭시 S24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장 가동률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기업을 분명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공정 장비 업체 내년에 리레이팅, 재평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추측하게 된 또 계기 중에 하나가 삼성 P4가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삼성 P4,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가 최근에 공시가 됐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P4 공사 수주를 25년도까지 완공할 목적으로 최근에 또 수주를 따냈습니다. 힌트 나왔잖아요. 그죠? 25년까지 완공시켜서 거기에 따른 장비 반입시켜야 될 것이고 공장 가동 서서히 가동시키기 시작하면 반도체는 보통 6개월 내지 길게는 1년 정도의 주가를 먼저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4, 5년도에 꽤 상당한 재미를 볼 수 있는 이런 구간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리고 광명전기도 120억 규모의 수배 전반 공급 계약을 이번에 체결을 했습니다. 당연히 또 삼성 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P4 공사 재개되고 P5까지 같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는 아니죠. 사실 바이오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자, 전반적으로 이제 또 바이오도 제가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오늘 신영증권 박소연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2024년도 금리 인하 장세 수혜는 뭐다? 바이오텍이다. 실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월가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 장세 수혜에 대해서 바이오텍이라는 거를 딱 점 찍어서 지금 언급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바이오 주대에 대해서 저평가된 것들 잘 잡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보유 현금보다 시총이 낮은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싼 거죠, 사실. 글로벌 제약사들이 굉장히 싸다. 자, 그리고 금리 상승은 바이오텍 밸류에이션의 악재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자본 조달하는데 어렵고 자, 신약 개발 업체를 라이센스 아웃하거나 그러니까 기술 이전으로 해서 사오거나 혹은 지금 뭐 저평가된 바이오텍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 생각을 해보세요.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 5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당연히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금리가 앞으로 좀 더 인하될 것이다. 24년도 인하되기 시작하고 25년도에 더 인하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될 때에는 당연히 글로벌 제약사들이 투자를 전폭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바이오텍 밸류에이션에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ADC 치료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신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른 또 치료제가 최초로 FDA 판매 허가까지 나기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항상 신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바이오주들의 랠리가 크게 나오곤 했습니다. 예전에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최초로 개발해서 유럽과 미국에 런칭을 시킬 때 무렵에 셀트리온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4배 이상 폭등을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다시 한번 또 예측해보는 이런 구간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JP모건 헬스케어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여기서 이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가까워진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힌트는 제가 이전에 바이오주 관련된 영상을 찍었을 때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관련된 특징들을 잘 파악하시고 내가 어떤 종목을 정확하게 픽해서 홀딩해 나가실지 유무를 잘 결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저는 상반기까지는 상당한 랠리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또 현금을 마련을 해서 조금 더 투자로 접목시켜보는 이런 상황으로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추후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